안녕하세요. 6교시 문화예술교사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게 된 경북 구미시 선산초등학교 교사 김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수 힘드셨죠? 오늘 하루도 쉽지 않은 하루였지만 연수까지 듣고 퇴근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이 연수가 그간의 연수들을 잘 종합해주고 문화예술교사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로 학교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라고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떠올리면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위키백과에 찾아보면요.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능력과 창조력을 함양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창조력이죠. 문화예술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 눈에 따라서 문화예술을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바로 문화예술 교육이 목표하는 바입니다. 이 문화예술 교육은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법은요,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혹은 남자 여자라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뭐 이런 재반 여건과 관계없이 어, 문화예술을 배우거나 이렇게 그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죠,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쩌면 선생님이에요. 사실 아시다시피 퇴근 이후의 시간도 보장되기도 하지만요. 학교에서의 시간 자체가 문화예술적인 어떤 눈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길러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자신이 이런 문화예술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문화예술적인 어떤 그 여건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교사 자체가 문화예술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사들은 이런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요. 문화예술 교육을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그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학교 문화예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 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이유는요, 학교 현장에 보면 예술 강사가 이렇게 투입되고 있죠. 2000 몇 년도부터인가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야별 전문 인력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아이들을 만납니다. 예술가들이 아이들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예술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문화적 소양도 길러주고 인성과 감성을 개발해주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예술 강사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그 1시간 주어진 전담 시간이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학교 예술 강사가 실제적으로 어떤 그 예술 수업을 기획을 하시고 그게 또
담임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접목해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보통 연구부장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셔서 선생님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누리죠, 그것을. 그래서 학교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이 문화예술 강사와 협업을 한다 해도 1년 내내 인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가 어떻게 그분들과 이렇게 안면을 트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셔다가 꼭 차를 한 잔 대접을 해요. 고생하신다,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학급의 아이들을 만나셨을 때 이런 점들을 이렇게 길러주시면 학급에 도움이 되겠다는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못 모르고 예술 강사 수업하시는데 뒤에 가서 물끄러미 보고 그랬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 능력이 그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술꽃 씨앗학교가 있죠. 농사, 어촌, 문화, 소외 지역의 전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내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기획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겠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술꽃 씨앗학교 업무를 보느라 힘들었던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옮기시고 나면 사그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예술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 없는데도 이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협력했던 그런 예술 강사들도 이 학교의 어떤 그 뭐랄까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라던가 지속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또 자리를 옮기고 그러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또 학교와 교장 선생님도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업이었다면 혹은 어떤 가게였다면 잘 나가는 잘했던 어떤 일들이 이렇게 1년 만에 2년 만에 없어지는 일은 없을 텐데요. 학교다 보니까 공립학교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예술 강사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과 더불어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었고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많습니다. 복지기관, 노인, 군부대,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소년원 학교, 근로자, 방과 후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북한 이탈 주민, 상위 군경,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문화파출소,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뭐 이런 많은 사업들이 학교 밖에서도 일반 국민들,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떼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입니다. 문화예술가들이 아르떼를 통해서 여기를 통로로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기도 하고 입찰을 이렇게 내걸기도 합니다. 아르떼 아카데미를 통해서 예술 강사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연수해 주기도 하시고요.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자격을 교부를 해줘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등록하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음 장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이거 중요한데 교사가 아닌 사람을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해요.
근데 저도 문화예술 교육사거든요. 교사인데도 이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 교육사가 만들어진 그 배경을 저희 그 대학원의 지도 교수님에게서 들었는데요. 문화예술을 하는 문화예술 강사들이 페이퍼 워킹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이런 종합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인 자체가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로 예산을 받아서 어떤 뭐 문화예술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시사점이 이런 용어의 시사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 교육은 교원이 문화예술 교육 관련 교원 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는 문화예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화예술, 음악, 미술, 체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중등의 일부 선생님, 초등의 몇몇 선생님들만 계시고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저도 당연히 부족합니다. 저도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요. 특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면 기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 수행. 교사는 이런 것들을 사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다 보면 이런 업무 수행 능력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데요. 예술가는 이런 것들을 잘 못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예술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기획, 창조를 하는 일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이런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 교사에게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사실 교사인 저는 전공자에게 밀리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노래를 좋아하지만 성악을 전공한 사람, 보컬 레슨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밀려요. 근데 아예 경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떠넘기면 결국 교사들의 몫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면 이상하게 저는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사는 이제 주부 엄마들처럼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막 찾아보면서라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식단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문화예술적인 어떤 다양한 먹거리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아이들이 그걸 먹고 문화예술적인 소양을 기르게 되잖아요. 당장 내가 맡은 학급이나 동아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힘들지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예술을 향유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하는 어떤 단초를, 그런 어떤 초기 경험, 그런 성경험을 적어도 교사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 예술가가 이런 능력을 갖추기 어렵죠. 페이퍼워킹이죠.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그 자청해서 맡지는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람단 뭐 이런 것들도 발령 나자마자 맡고 어, 준거 집단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체육과를 나왔는데요. 체육과 동기인 저희 여자애는 시작부터 그 운동회를 담당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주 씩씩한 친구여서 여자지만 운동회 다 맡아서 했어요. 운동회 기획부터 마지막에 평가회까지 진행을 하고 심지어는 그 단상회에 올라가서 그
건강체조, 새천년 건강체조 막 도입될 때인데 그런 것도 직접 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종합적인 페이퍼워킹, 전체적인 기획 진행을 교사들이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좀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문화예술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맛,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잖아요. 같이 함께 막 이렇게 합창단을 꾸려본다던가 오케스트라를 해본다던가 이렇게 학예회에서 작게나마 이렇게 뭔가 해보는 그런 본질적인 경험을 누리기보다는 주변적인 어떤 업무로서 이런 일들만 하시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못하는 뒤치다거리들을 교육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어, 공연이 끝나고 나면 마이크는 교장 선생님이 잡고 아이들은 지도해준 예술 강사님께 뛰어가서 선생님 저 잘했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에 있어서도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외부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사다 먹히지 말고 나도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만들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문화예술 교사는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문화예술 교육의 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둘째는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문화예술적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적 소양과 전문성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그것의 소중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적인 목표가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용이하다고 보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전에는 예술 교육만 생각했는데 왜 문화예술 교육인가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피아노를 예술 교육의 하나인 피아노를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일정 수준까지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막 배우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엄마 나 피아노 학원 안 갈래. 나 다른 학원 보내줘 막 이러지만 엄마가 억지로 시키잖아요. 근데 그 억지로 시켰던 어떤 교육을 못 받은 케이스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못 치는데 뭐 사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지만 핑계죠. 근데 이게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독학해보고 막 하는데도 이렇게 다가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 배워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아니까 엄마들이 자기가 피아노를 칠 줄 모르지만 아이들을 학원으로 들이미는 거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찬성하고요. 우리 아이도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나 어떤 취업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아이가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피아노를 이용해서 막 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동학년 선생님 한 분은 어, 선생님들께 점심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건데 한번 넣으려서 쳐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연주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그때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근데 항상 이제 좀, 그렇죠. 상황이 좀 적절치 않다, 막 이런 생각하니까 잘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요. 피아노 좋아하는 친구들과 나중에 협조도 하게 되고, 동아리도 만들게 된다면 굉장히 보람있고, 이런 예술 교육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예술 교육에서 출발한, 예술 기능 교육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이제 문화까지 연결되는, 이게 바로 문화예술 교육이 지닌 힘이죠. 체육 교육을 생각을 해보면요. 똑같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문화 체육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축구도 일정 수준까지 배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죠.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축구를 하면서 풀죠.
얼마나 열심히 축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축구를 안 했고 농구를 많이 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막 공 던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입시도 이겨내고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시합도 뛰고 동아리도 만들고 지금도 그런 어, 축구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면 문화체육이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전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기능은 자꾸 뭔가를 꿈틀대게 하고 뭘 창조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두 번째 조건은요. 문화예술 교사들은 문화예술적 환경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 만약에 이게 예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문화를 만나게 되면 그걸 비판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이성적인 틀, 사고에서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가치가 어긋나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혹은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다 문화를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문화예술을 보는 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성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술적으로 메마른 문화를 접하게 될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반 아이들 시골 애들이 되다 보니까 뮤지컬도 한 편 제대로 본 적이 없대. 뮤지컬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간단한 어떤 중창단을 만든다던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학예회를 통해서라도 막 이런 걸 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뭔가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적으로 이 문화예술 교사들은 자꾸만 안타깝게 보는 눈이 생겨요. 저는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적 소양과 전문성인데요. 교사가 지니고 있는 그 한 줌의 소양과 전문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술 활동 때 음악 틀어주는 거 그거 참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별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내고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매일같이 아이들하고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간단한 율동을 가지고 따라해보는 일들. 요새 아이돌 춤도 많이 따라해보고요. 그 다음에 틱톡, 아시죠? 틱톡. 틱톡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몸을 쓰는 일, 몸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소통할 줄 알고, 그 소통하는 문화를 통해서 서로 이런 문화를 향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최근에 떡상하신 그 최창진 선생님도 그런 아이들과 어떻게 그런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시도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자리를 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떤 작은 무대를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만드신다던가 이런 일들도 굉장히 큰 문화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감사함의 표시를 많이 받았는데요. 부모님들이 그런 표현을 해주세요. 아이들과 매일매일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뮤지컬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요. 아이들과 즐거운 춤이나 영상 제작 여러 가지들 시도하신 거, 그 다음에 학예회 때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해봐서 완성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감사의 뜻을 꼭 표현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사실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안 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화예술 교사들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특히나 1인 기획의 시대잖아요. UCC 이런 것들, 그다음 SNS 이런 것들 다 스스로 어떤 결과물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분석, 평가, 교수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남는 이런 시대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꼭 그 빨리 돌리는 거 있죠. 타임랩스라고 그렇게 해서 찍어서 올리고요. 헬스하는 것도 막 이렇게 오늘 30회 뭐 플랭크 뭐 스쿼트 뭐 이런 거 다 찍어서 올리고 피아노 독학 이런 것도 다 올리잖아요.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시각화되는 그런 시대에 기록을 남기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생님들도 꼭 꾸준히 블로그를 쓰시고 유튜브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게 뭘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이게 생활이에요, 이제는. 일상적인 삶에 이런 것들이 녹아나는 거죠. 그 박막래 할머니도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뭐 물론 기획 의도도 있었지만 그런 손녀를 만나서 지금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상관이 없는데 누적적인 기록과 성실함이 다 보이고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숨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당당하게 표현하고 댓글하고 맞서 싸워요. 그러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 교육도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 삶의 당당한 주체자로서 생존을 해야 되고 교사들도 이런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오늘도 글을 쓰고 계신 분들 많겠죠. 우리가 만드는 기획이 이제 PD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되느냐, 시청률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 아니고요.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여러 가지 다 많이 시도들 하고 계시죠. 다 좋다는 말이죠. 얘기 쓰기, 글씨 쓰기, 뭐 미술, 드론, 뭐 3D 프린팅, 연극놀이, 합창, 오케스트라, 뮤지컬 다 좋은데 교육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경쟁력은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를 갈아놓을 수 없어. 나 스스로 성장하는가. 더욱 행복하거나 윤택해지거나 풍요로워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내가 만나는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가. 문화예술적 향유, 보는 눈이 높아져야 되죠. 기능,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는가. 뮤지컬로 예를 들자면 효과가 널리 알려지는 거죠. 냉정한 평가를 받아요. 작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냥 잘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예리하게 다들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지지하시는 동료 교사나 학부모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게 교육적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해요.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어떤 전문가들과의 협력 관계. 그게 이제 우리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요. 학교 안에 문화예술 강사들도 그렇고 이제 교사들 간에도 그렇고요. 시군, 우리 군시에서 그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청주와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는 이런 네트워크가 우리 이름 석자를 걸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문화예술 교사로서 어떤 입지가 점점 더 세워지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꼭 오프라인으로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반갑게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경북구미 선산초등학교의 교사 김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